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정신적 자산이에요. 정신적 자산인데 요거는 오늘 요 뒤에 부분에서 결국 희망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거가 정신적 자산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인적 자산이죠. 인적 자산, 뭐 대한민국에 뭐 인재들 많이 있고 이렇게 모아서 사용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정치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되니까 금세 우리들이 그 상징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 대처 수상이 이 레이건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동시대의 정치를 한 분들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레이건하고 국제 문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얘기를 나눠보니까 레이건이 뭐 뾰족한 무슨 뭐 탁견을 갖고 있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좀 실망을 했는데, 근데 그 실망은 사실은 금세 다른 어떤 레이건의 장점 때문에 내가 그 실망을 버렸다. 뭐냐? 레이건은 자기는 탁견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최고의 전문가인지는 꿰고 있더라. 누구를 통해서 이걸 하면 되는지를 꿰고 있더라. 그래서 결국 레이건은 미국의 통치자, 세계의 통치자가 된 거고, 나는 겨우 영국의 통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이 얘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인재를 이렇게 아주 크게 쓰는 거 아마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는 다섯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영적 자산을 꼽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종교 국가입니다. 하여간 불교, 기독교, 가톨릭, 큰 순서대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렇게 공존하면서 이렇게 아주 열성적인 종교 인구를 이렇게 확보하고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민족도 드물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은 정말 절 아니면은 십자가 아니면은 성당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를 이렇게 개척하는데 큰 힘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여간 다섯 가지 잘 갈무리하면은 미래가 나온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자꾸 오토바이 달고 강의하는 거는 시간 제약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희망 다이내믹이라는 건데요. 희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 다이내믹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쉽게 상정을 해보면, 내 앞에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그럼 누구든지 이 상황에 직면하면 셋 중에 하나를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관망을 하든지 절망을 하든지 희망을 하든지. 계산을 해보면 견적이 나와요. 관망은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내가 휘둘리지 않고 지금 아주 차분하게 다음에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관찰하는 거예요. 이거 내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상황이 굉장히 악하면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그러고 이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절망 쪽으로 기웁니다. 절망으로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일은 일대로 지금 꼬여가고 있는데 이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낮아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는 누군가 끌어줄 사람, 밀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끌어줄 사람, 밀어줄 사람이 낮아빠져 있으니까 이 일은 더 악화되게 돼 있다. 그런데 희망을 선택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일 자체가 지금 가고 있는 데에 뭔가 희망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면 땡기든지 밀든지 하면서 반전의 기회를 얻게 된다. 그래서 희망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그게 결론인데요. 그 희망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 희망의 모양새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봤어요. 희망을 가질 때, 보통 그런 상황에서 희망을 가질 때 우리가 불끈한다 그래요. 주먹을 쥐고 해보자 그러죠. 그래서 이걸 한자로 표현을 해보면 결기, 기운을 모은다. 결기, 맺을 결자, 기운 모은다. 그래서 그거를 결기의 양태로 세 가지를 꼽고 싶어요. 오기, 호기, 간기. 오기, 호기, 간기. 우리가 얘기하는데 오기라는 것을 우리는
상황이 급할 때는 말하자면 작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밀고 갈까 포기할까 밀고 갈까 포기할까 이 마당에서 내가 오기가 나더라고. 그래서 오기를 부렸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게 오기인데 우리 한번 공부하는 의미에서 요거 제가 좀 길어도 요거 빨리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상인에게 공고하고 있는 장인 정신을 담고 있는 일본의 상도입니다. 상도. 근데 이게 글귀로 해가지고 이게 선물되고 족자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걸고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내용이 아주 재미있어요. 하늘 아래 해가 없는 날이라 해도 나의 점포는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 아주 정신이 돼 있어요. 하늘에 별이 없는 날이라 해도 나의 장부에는 매상이 있어야 한다. 매상 올려라. 그러니까 하여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되게 만들어라. 매상이 안 오르면은 내 이름이라도 적어가지고 매상 올려라. 뭐 그런 정신이겠죠. 메뚜기 이마에 앉아서라도 저는 펴야 한다. 이 메뚜기가 이마가 넓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을 펴라. 강물이라도 잡히고 달빛이라도 베어 팔아야 한다.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물건이 동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달빛이라도 베어 팔아. 당물은 잡아줘. 저당으로. 그런 얘기예요. 건수를 만들어라. 아이템을 새로 만들어라. 일이 없으면 별이라도 세고 구구단이라도 외워라. 왜? 손님 많을 때 대비해가지고 미리 다 이렇게 미리미리 익혀두면은 나중에 계산 빨리 해서 순환시킬 수 있지 않냐. 손톱 끝에 자라나는 황금의 톱날을 무료히 썰어내고 앉았다면 옷을 벗어라. 옷 벗고 힘이라도 팔아라. 투잡해라. 그런 뜻이죠. 힘을 팔지 못하면 고온이라도 팔아라. 여기서 제가 막혔어요. 고온은 어떻게 파는 거냐. 옳거니 생각이 났어요. 고수도판이라도 벌려가지고 삥이라도 뜯으라는 얘기구나. 야, 대단해요. 상인은 오직 팔아야만 하는 사람, 팔아서 세상을 유익하게 해야 하는 사람, 그렇지 못하면 가계문에다 묘지라고 써붙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의 오기입니다. 저는 이 일본 사람들의 오기에 경탄하면서 박수는 한국 사람들에게 쳐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오기를 가진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결국에는 경합을 했어요. 근데 불리한 조건에서 한 110년 늦게 출발했어요. 일본은 1850년에 명치유신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분들이 그 근대화가 시작되고 산업화가 시작됐는데 우리는 60년대에 비로소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거의 모든 분야에서 따라잡았다. 뭐 완전히 추월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따라잡았어요. 거의.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차이는 경제 규모의 차이, 그 다음에 일본이 그동안에 누적시켰던 로열티의 이 특혜의 차이지 나머지는 거의 다 따라잡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까지 이 현장에서 뛴 우리 조상님들, 우리 선배들, 또 여러분 자신들 저는 박수 한번 크게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